일본이 공격당하면 국군은 자동 참전하라는 미국, 전작권부터 바로 잡자는 한국.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등 군사적으로 중국 이익을 훼손하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중국의 제일 먼저 폭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중국이 했습니다. 중국이 주일미군을 공격한다는 건 일본 전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군사시설 중 가장 중국에 위협이 되고 중국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중국을 가장 위협에 빠뜨리게 할 주일 미군 기지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일본에 막연한 경고가 아닌 명확하게 경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로 치고받으면 당장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위축되면 위축되는 만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본에 의지하는 여러 품목에서 한국이 거래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소재 부품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일이 싸우면 한국엔 이익입니다. 한국에 이익이 없어도 중일이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일이 싸우면 싸울수록 한국의 값어치는 상한가를 갱신할 것입니다. 일본이 백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안면을 바꿔 과거 문제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야 어차피 중국 제품은 사도 한국 제품은 사지 않는 나라이니 일본 경제가 침체된다 해도 한국이 받을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일본 경제는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연간 엄청난 무역 흑자가 보장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개도국 한국이 아니고 코로나로 행여나 한국발 경제위기가 올까 미국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할 만큼 한국 경제 동향이 세계 경제를 울리고 웃길 무시 못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일 경제 싸움에서 한국 경제는 그렇다 쳐도 미국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대만을 부추겨 독립을 유도하거나 대만에 미군이 진입하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일미군이 중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국군은 중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한미 상호조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에 양해가 없어도 중국을 즉각 공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간헐적인 소규모 충돌이 아닌 전면전과 같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법 긴 시간 그와 관련된 조짐을 보이게 되고 전쟁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도 미국이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설마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라는 자기 도취에 가까운 방심이 화를 불렀고 주미 일본 대사만 불러 확인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일본의 전쟁물자 수송을 봉쇄하고 특히 원유 공급을 차단당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하거나 미국과 전쟁을 통해 승리하거나입니다. 100년 넘게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쩌면 지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이 전쟁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이 전쟁에 자동 참전하는가,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군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과 안보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세 나라 중 자동 개입 조건으로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자동 참전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영연방 5개국 동맹체인 5아이즈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평상시에도 1급 군사기밀에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동 개입이 명시된 안보조약국입니다. 이 5나라 중 한 나라와 전쟁을 개시하면 덤으로 4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미국을 포함하여 13개의 유럽 국가가 소련의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느슨한 형태의 군사연합체입니다. 이 반대되는 군사연합체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 기구는 해체되고 소련 연방에 있던 구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게 되고 현재 30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토 조약 5조에서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이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여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는 집단 방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필요하다면이란 전제입니다. 공격받은 회원국이 원치 않으면 개입할 수 없고 반드시 참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작전 중에 철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영국과 캐나다가 속해 있는데 이 국가와 다른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상대국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미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만 미국과 자동 개입 안보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공격했든 중국이 먼저 공격했든 주일미군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서로 지켜줘야 하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양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에서의 무력 공격을 상호 방위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이 영토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움 중인 나라가 미국인데 방위조약 범위에 들어서도 안 되겠죠. 국군이 반드시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머리가 아픕니다. 외국주든 미군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외주든 미군의 제일 목적은 본토 밖에서 본토를 수호하는 임무입니다. 주둔하는 주둔국가를 지키는 것은 때에 따라 선택하는 임무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주한미군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너무나 당연히 중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지적한 대로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한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조율할 수 있느냐?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영토에 있지만 한국 정부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군대가 주한미군이고 거기에 국군의 전작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처지에서 주일미군이 공격당하거나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기지가 공격당했을 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규정과 국군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주한미군 지휘가 가장 유용합니다. 주한미군을 의식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한국 영토가 공격당한 것이니 자연스레 한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세계 군사력 6위이며 세계 4위인 육군전력과 특수전 전력 등 엄청난 군사력을 아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작권을 회수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를 수정하여 미군의 무기나 병력 배치에서 한국의 승인을 맡도록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군이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거나 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한 뒤 주한미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한국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주한미군 무장을 해제하거나 전쟁 종료 시까지 연금 상태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군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만 접수하면 주한미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댓글을 보면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 한다, 그런 댓글을 봅니다. 미국은 미국 밖에서 전투함으로 인명피해와 전쟁물자 소비 외에 본토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한국 자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의리도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짓입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하려면 전작권 반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